안녕하세요. 건강을 습관처럼 새겨가는 공간 몸새김입니다. 물건을 들 때 어깨가 아프고 머리를 감거나 말릴 때 불편하고 옷을 입을 때 특히 여성분들은 속옷을 채울 때 어깨가 찌릿하고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병원에 가자니 괜찮아질까 싶고 운동센터에 가자니 더 나빠지면 어쩌지? 라는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병원에 가야 할까, 운동센터에 가야 할까를 구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테스트 하나로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하다거나 운동만으로 100% 해결될 수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병원이나 운동센터에 갔을 때 이 동작이 아파요, 이 동작이 안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아파요 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스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아는 동작과 전문가들이 아는 동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팔을 이렇게 옆으로 올리는 동작에서 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날개뼈와 팔이 움직이는 거에 초점을 두고 관찰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닌 팔을 이렇게 올리는 동작, 결과에 집중을 합니다. 한마디로 전문가는 과정에 집중하고 일반인들은 결과에 집중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단순한 움직임에도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시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불편한 동작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면 추후에 의사나 운동 전문가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나 운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는 병원에서 도수치료만 받고 차도가 없으셨던 분,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어깨가 더 나빠지셨던 분, 유튜브를 보고 운동을 하는데 잘 안 되시던 분들, 이렇게 다양한 회원님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 공통점을 보자면 도대체 내 어깨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정상적인 어깨 움직임 범위, 쉽게 말해서 어깨가 어느 정도까지 아파서는 안 되는지 8가지 동작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팔을 천장으로 올려 봅니다. 정상 범위는 팔이 귀 옆에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옆모습으로 보여드리자면 팔을 올렸을 때 팔이 지면과 수직에 되어야 되고 귀 옆에 위치해야 됩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가 들리거나 허리가 꺾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팔을 이렇게 뒤로 보내봅니다. 뒤로 보낼 때 정상 범위는 60도에서 45도 정도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이때 몸이 앞으로 가거나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들어 올려 봅니다. 정상 범위는 팔을 끝까지 펴서 180도 수평까지는 올라가셔야 되고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 어깨가 이렇게 으쓱거리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팔을 이렇게 90도 세워 주신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수직으로 세워 봅니다. 이렇게 세웠을 때 팔을 넘겨 보면 수직에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팔을 이렇게 넘기는 과정에서 허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다른 각도로 팔을 이렇게 내려 봅니다. 최대한 내릴 수 있는 범위까지 내려봤을 때 수평보다 조금 더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때 어깨가 이렇게 말리지 않게끔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동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가동 범위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할 건데, 첫 번째는 팔을 90도 만든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볼 거예요. 이때 팔이 수직에서 살짝 넘어갈 정도로 각도가 나와야 되고, 이번에는 팔을 옆으로 만드신 상태에서 뒤로 살짝 넘겨 볼 거예요. 이때 또 똑같이 팔이 조금 수직보다 조금 더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각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때 중요할 점은
허리가 이렇게 꺾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팔을 이렇게 안으로 돌리는 가동 범위를 테스트할 건데, 수직에서 천천히 내릴 수 있을 만큼 내려 볼 거예요. 이때 수평에서 조금 더 내릴 가동 범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90도 기준, 수평 기준 한 30에서 한 45도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정상 가동 범위입니다. 이때 팔을 내릴 때 억지로 더 내리기 위해서 어깨가 말리거나, 수평에서도 내릴 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말리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고, 어깨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을 움직여야 조금 더 정확한 가동 범위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양손을 내 어깨를 이렇게 감쌀 수 있어야 됩니다. 뒷모습 봤을 때는 이렇게 양손이 내 어깨가 감싸지도록 가동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이때 이렇게 감쌌을 때 어깨 쪽에 찝히는 느낌이 들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요 동작 테스트는 각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양쪽에 비교했을 때 넘어가는 각도가 양쪽에 대칭적으로 넘어가는지를 조금 더 중요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저 같은 케이스는 옆으로 넘겼을 때 거진 비슷하게 나오죠. 팔을 수평으로 내렸을 때도 거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팔을 넘기는 것도 각도가 거진 비슷하게 나오는데, 팔을 이렇게 내렸을 때 각도는 조금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왼쪽이 조금 더 불편한 감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왼쪽으로 어깨 운동을 할 때 어깨가 약간 좀 불안정한 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테스트에서 팔을 안으로 모아봤을 때 좀 불편한 걸로 봤을 때는 왼쪽 어깨 쪽에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동작은 복합 동작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합 동작은 동작이 세 가지 정도가 같이 혼합된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뒷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손을 올려서 반대쪽 어깨의 위쪽을 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쪽도 왼손이면은 오른쪽 어깨 뒤를 긁을 수 있어야 되고, 오른손이면은 왼쪽 어깨 위쪽을 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뒷짐을 지고 반대쪽 날개뼈 아래쪽을 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도 똑같이 반대쪽 아래쪽을 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동작을 했을 때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동작을 했을 때 조금 더 불편한 쪽이 어느 쪽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 어떤 동작에서 아프거나 움직임이 잘 안 나오거나 뻣뻣함이나 불쾌감이 느껴지는 동작이 있다면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느낌 그대로 운동센터나 병원에 가셔서 말해 주시면 치료나 운동 방향이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통증은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쉬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방치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더 악화되기 쉬운 부위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오십견 때문에 도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치료사에게 이렇게 아프게 치료해야 되냐고 여쭤봤더니 오십견은 통증이 모여야 낫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지 운동센터에 가야 되는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8가지 동작을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특정 동작에서 찝힘이나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어깨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감이기 때문에 재활운동센터로 방문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모든 동작에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동작이 안 나오시는, 특정 동작이 아닌 모든 동작이 안 나오신다면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일 수 있으니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잘 판단하시어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재활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저희 몸새김에서는 의학과
운동 사이에서 균형 있는 회복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깨 통증 유형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부상과 부위에 대해서 회복 루틴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건강을 습관처럼 새겨가는 공간 몸새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